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2021년도 본 예산안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학실 의원과 정무창 의원, 이정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으며 최영환 의원, 김나윤 의원과 이용섭 시장, 장휘국 교육감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학실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의 대표적 자원을 활용한 바이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기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관광재단이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 홍보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온라인 영상 홍보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면 효율적 홍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창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광산구 지죽동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로 정해 직주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며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향후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광주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특혜 시비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환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선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심각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직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민혈세가 투입되는 광주시 산하기관들에 대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만두면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려는 차원에서 철저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제안 설명에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선거법 연령과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은 해직 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체계적,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시 지역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며 시장으로 있는 한 사업과 관련한 어떤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정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휘국 교육감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소식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월정 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축 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규범적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26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각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세입 예산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등 7건에 대해 26억 2,698만 3천 원을 증액했고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종식 기원 행사 등 3건에 대해 19억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6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12월 8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제안 설명과 예결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9일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 예산 감액은 없으며 14억 4,800만 원을 증액했고 세출 예산에서는 231억 300만 원의 증액과 함께 104건, 235억 5,51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10일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8건에 대해 8억 1,111만 6천 원을 삭감했고 10건에 대해 7억 896만 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7일과 12월 11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제4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먼저 11월 27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학실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었으며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의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학실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첨단 1, 2동의 북부 편입이 포함된 중포가는 자치구간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경계 조정의 본래 목적을 잃지 말자는 합리적 반대라고 중포 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은 시대적 요구로 경계 조정은 필요하다며 인위적인 자치구 편입보다 지역민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김점기 위원장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보고했습니다. 정무창 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은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 추계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습니다. 장현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부모 가족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건축물의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했습니다.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12월 11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장희국 교육감의 예산안 의결 관련 인사가 있었으며 황현택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점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했습니다.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했습니다.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은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에서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해도가 탁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과 자격을 갖추었다며 다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대표를 맡아본 적이 없어 우려되지만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이 된다고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